자,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을 빨리 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풀이나 이런 진행들은 쌤 그냥 해야 되겠지만은 주변 친구들 나중에 이제 여기 자습 시간 같은 게 있으면 조교쌤들 뭐 이렇게 많이 질문해가면서 풀이를 해야 된다. 자, 일단 오늘 2단원인 쌤 교재로는 2단원인데 이게 보통 다른 교재는 지수로그랑 지수로그 함수가 다 1단원이거든요. 한 덩어리니까 거기에 이제 뒷부분이 되겠죠.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필기장 꺼내놓으면 됩니다. 우리 필기장 보면은 노트 개념 노트 꺼내놓으면 거기 적혀있어. 이 지수로그 함수.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를 배우게 되면 지금까지 지수로그 연산을 배웠잖아. 그렇지? 연산을 할 줄 알겠으니까 이거 가지고 함수를 만드는데 함수는 y와 x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든다. 요걸 이제 지수함수. 지수 자리에 x가 있는 함수를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x. 이렇게 생긴 함수를 로그 함수로 부릅니다. 알겠죠? 얘 둘은 역함수 관계예요. 물론 역함수가 뭔지를 모르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해줄 건데 많이 들어보라고 나올 때마다 내가 던지긴 할 거야. 쟤들이 역함수 관계야겠지. 역함수 관계를 쉽게 말하면 뭐 개념적인 얘기를 떠나서 얘가 무슨 의미냐면 원래 함수를 x, y를 바꿔서 만든 함수가 역함수예요. 역함수는 원래 정의가 그래. 함수가 있으면 x, y를 바꾼 게 역함수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건 일치함수라고 부르거든. 얘의 역함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x와 바꾸면 되거든요. x는 2y 플러스 1. 이게 역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함수는 y는 하고 정리하니까 이거 10 정리하면은 2y는 x 마이너스 1이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역함수예요. 역함수 되게 단순한 얘기긴 합니다. 그렇죠? x를 바꾸는 함수. 저기 있는 지수함수도 x, y를 바꾸면 이게 역함수. 얘가 제 역함수. 근데 얘를 y는 하고 정리하려면 이제 로그가 필요한 거죠. 로그로 정리 안 하면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로그 만든 거야. y는 로그 여기 밑자리 a의 x다. 같은 말이죠. 얘는 저놈의 역함수. 뭐 이런 관계인데 이게 아무래도 함수가 들어가 버리면 그래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교과서에서는 지수로그 함수 배우면 처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워요. 근데 막상 이제 쌤이나 이제 문제를 가르치고 풀이시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형을 다 분류해보면 실제로 이 지수로그 함수에 그래프가 필요한 문제는 거의 한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 거의 대부분 또 이제 연산 문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계산 문제가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왜냐면 쉬운 것도 배우고 그래프로 좀 어려워하니까 그래프는 뒤에 그냥 간결하게 정리하면 끝나.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쌤 우리 교재 필기장을 보면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지수로그 함수는 크게 봤을 때 식 관련 유형을 정리를 다 해드릴 거고 식 관련 유형, 식으로 푸는 문제.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아예 몰라도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배울 거고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이게 거의 한 70% 정도의 유형이 됩니다. 뒤에 이제 그래프 관련 얘기를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 다 끝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이 식 관련 문제를 이제 들어가 보면 얘가 첫 번째 큰 테마는 식 관련 문제인데요. 식 관련 문제는 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놨어요. 비교형 문제와 치환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분류해놨는데 이 비교형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문제의 질문들이 딱 세 가지인데 함수를 주고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 아니면 방정식을 주고 풀어라, 부등식 풀어라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런 걸 진행을 할 때 이 비교형은 보통 이래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a의 fx, x에 관한 식이 있을 거야. 식을 주고 하나의 식만 딱 준 다음에 야 얘의 최대나 최소값을 구해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a의 fx 식에 대한 식을 주고 뭐 a에 대한 식을 주고 a의 gx 또 다른 식을 준 다음에 얘를 비교하는 거야. 뭐 얘가 클 때 뭐 x의 범위를 구해라, 둘이 같을 때 구해라, 얘가 클 때 구해라 이런 꼴인 거죠. 이런 꼴의 문제가 비교형 문제. 이게 로그로 넘어가 버리면 로그 a에 여기 x를 주는 게 아니라 fx에 대한 x에 대한 식을 주고 얘의 최대나 최소를 구해라 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간단하게 하나의 로그로 정리되는 로그 a fx 그리고 로그 a gx 이런 꼴로 여기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이나 등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꼴의 단순한 문제를 쌤이 비교형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다 풀이 라인을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푸는 방식은 뭐냐면 특징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얘가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면
지수식을 얘기하면 뭐 2의 x승이라는 게 있다 칩시다. 알겠죠? 이런 식이 있을 때 밑이 1보다 이렇게 큰 경우랑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를 좀 비교해 볼게요. 알겠죠? y는 2x이라는 이런 지수함수와 y는 2분의 1x이라는 지수함수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를 비교할 때 쌤이 xy에 xy의 숫자를 좀 대입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비교 형태의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x에 내가 1을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돼? 2. 그죠? x에 2를 대입하면 y는 4.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돼? 커지죠.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봅니다. x가 클 때 y 커지는 거. 근데 밑으로 작으면 x에 1 넣으면 2분의 1. x에 1을 넣으면요? 4분의 1. 3을 넣으면요? 8분의 1. 숫자가 점점 작아지죠. 이런 건 감수함수. 그러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 밑의 크기인 거야. 기준은 1입니다. 1. 왜냐면 1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곱해봤자 변화가 없으니까 1보다 큰 놈을 계속 곱하면 숫자가 커지겠죠. 1보다 작은 놈을 계속 곱하는 게 횟수니까 계속 곱하면 숫자가 작아지겠지. 밑의 크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봐봐. 로그도 마찬가지야. y는 로그 2x라는 로그 함수. y는 로그 2분의 1x라는 로그 함수. 알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xy를 비교해보면 xy를 비교해보면 자 봐봐. 얘 볼게요. 얘는 x에 1을 넣으면요 1부터 그러니까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로그에 1 0이죠. 그죠? 2를 넣으면요 로그에 2 1이죠. 4를 넣으면 3을 넣으면 어차피 못 구하니까 4를 넣으면요 로그에 4 2죠. 마찬가지 크기가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x가 커지면 y도 커집니다. 왜? 밑이 1보다 크면 원래 그래. 알겠죠?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은 걸 체크해보면은 x에 1을 넣으면 얘 0이거든? x에 2를 넣으면 이건 헷갈릴 거야. 로그 2분의 1에 2는 로그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분의 2의 1승이기 때문에 빼면 마이너스 1 됩니다. 더 작아지죠. 4를 넣으면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작아지죠. 마찬가지로 x가 증가하면 y는 작아집니다. 그냥 성질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쌤이 같이 정리해놓은 건데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 페이지가 있겠지만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밑은 양수밖에 안 쓰니까 밑은 1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 로그 그 법칙 배워주겠죠? 밑 조건. 오케이? 얘네들을 비교할 때 핵심 포인트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제 지수함수는 얘가 클수록 얘도 커지겠죠. 로그함수는 얘가 클수록 얘가 커지겠지.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밑이 1번 작은 경우는 fx가 크면 얘는 작아지겠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얘가 크면 얘는 작아지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말이 그런 말이 적혀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밑이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밑으로 작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적어놨어요. 알겠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크기가 반대로 가니까 밑으로 작을 때는 예를 들어 봐봐. 2의 x승과 뭐 2의 y승이 있는데 얘 둘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컸어. x, y는 누가 더 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위에 거만 떼서 풀면 되거든. 위에 걸 떼면 당연히 x가 y보다 작았겠죠. 그죠? 네. 1보다 크기 때문에 크기는 똑같이 얘가 컸으니까 클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2분의 1의 x승과 2분의 1의 y승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더 크대. x, y는 누가 더 클까요? 라고 한다면 그쵸. 밑이 1고 작은 거기 때문에 얘가 밑이 더 컸으니까 작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개념을 푸는 게 아니라 밑으로 작을 때는 얘를 떼면 되는데 뗄 때 부등호가 바뀌는 거예요. 크기가 반대로 가니까. 알겠죠? 오케이? 뭔가 개념적 생각을 푸는 게 아니라 풀이 틀을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냥 떼면 되고 밑이 1로 작을 때는 부등호를 반대로 뗀다는 거죠. 로그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2분의 1의 뭐 a 로그 2분의 1의 b가 있는데 얘가 더 크대. a, b의 크기를 비교해라. 그러면은 a, b를 그냥 떼면 돼. 근데 a가 b보다 크겠죠. 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기준만 챙겨서 문제는 풀면 되는데 여기에 또 이거 문제를 풀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지금요. 이제 아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풀이와 근과 계수관계라는 공식을 배웠는데 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내용은 완전 쉬운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 뭐랑 연동되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치수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할 수 없으실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아까 그 2차식 할때 세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걸 별도입니다. 사실 2차 함수 관련된 문제는요,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한데, 근해 공식, 근과 계수 관계,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판별식, 이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그 중에 오늘 세 개를 배우는 거야겠죠.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기 전에 또 상식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예전에 서영이한테는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봐봐. 함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알겠죠? 일단 아이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x는 1, 여기는 y가 4, 1,4야 여기, 알겠지? 여기는 3,2야. 됐죠? 이 노란색 선분이 y는 fx라는 그래프입니다. 팁으로 혹시 헷갈리면 적어놓고. 자, 요 선분이 그래프야. 그래프는 뭐 꼭 직선으로 나오지 않으면 되니까, 알겠죠? 이랬을 때, 자, fx의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아니, 이게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얼마인 것 같아? 아니, 이거 편하게 얘기하세요. 틀림 배우면 되고요. 너의 생각은 어떠니? 최대값. 모르겠어요. 뭐가 최대일 것 같아? 너의 느낌을 일단 가봐. 그래프를 쓰였어요 이렇게. 최대값. 아, 읽고 가요. 잘 모르겠어. 서영아 최대값 얼마야? 4. 최소값? 3? 같은 이. 자, 잠깐만요. 다시 천천히 얘기하세요. 천천히. 대답은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확인 정확히 하시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최대값, 3위. 최소값, 3위. 3? 알겠습니다. 이 한 번 배워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이 최대 여기 있어.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 뭐 함수값 이런 것들은 아예 이게 점들에 대한 얘기거든. 여기 무수히 많은 점이 있잖아요. fx 위에. 이 점들의 y 좌표를 얘기하는 거할까 x 좌표를 얘기하는 걸까? 이게 이 점을 얘기하면 이게 1,4잖아. 여기서 함수값이 누구야? 너 어떻게 생각해? 1,4의 함수값. y 좌표입니다. 이 점의 y 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림으로 얘기하면 점의 높이를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있는 점들 중에 가장 높은 점의 y 좌표가 최대값 얼마야? 4. 그렇죠. 선생님 잘했어요. 자, 가장 낮은 점의 y 좌표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지. 2. 선생님 알겠니? 기억났니? 네. 대답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봐. 선생님 그럼 얘는 뭡니까? 아, 얘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x가 1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x가 3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x는 그 점을 말하는 기준인 거죠.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 x가 얼마 최소값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여러분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서영아 기억나니? 요런 꼴인데 가운데 이걸 이제 대칭축이라고 부르거든. 2차 함수의 기본적 특징은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 생긴 모양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냥 숙지하시고. 자,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그럼 2차 함수는 식이 이렇게 있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물론 a는 0이 아니겠죠. 이런 걸 2차 함수 보는데 2차 함수가 뭐야? 보통 이렇게 생기거나 뭐 여기다 그렇게 그냥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맞지?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 이렇게 생긴 거 맞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 얘 최대값 있어 없어? 최대값 없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최대 최소 높여보는 거야. 이 함수 볼 줄 알아야 돼. 얘는 최소값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있어? 요 점. 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요 점의 무슨 좌표? y 좌표가 최소값. 그래프가 이렇다면요.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는 최대값 있어 없어? 있어요. 최소는
없어요. 여기에 y좌표. 됐습니까? 그러면 이 y좌표만 구하면 이 문제는 풀릴 거 아니야, 그치? 이 y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없는데 x좌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점에 x좌표를 구하는 공식, 그치?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공식이 양수든 음수든 똑같습니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오케이? 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수는 구하기 아주 쉬운 거지. 요것만 알고 끝나. 알겠죠? 내가 문제 풀어볼게 봐봐. 예를 들면 일단 2차 함수 연습할게요. 예를 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습니다.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라고 문제 나왔어. 2차 함수의 최소는요 딱 이렇게만 푸는 거야. x축 y축 그런 거 그리지 마. 필요 없어. 알겠지? 그냥 그림만 딱 그리는 거야. 가볼게요. 자, 얘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림은 여기 그림. 됐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는 요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적용하면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 이거 좀만 하다 보면 그냥 암산 돼. 알겠죠? 여기 있는 문제만 풀어도 암산 됩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알겠죠? x는 2입니다. 알겠죠? 여기 위치가 2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최소값은 얼마야? 2를 대입한 y좌표. 알겠죠?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보니까 1입니다. 저 함수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최소값은 1을 갖는 거죠.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면 x가 2일 때 최소값 1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푸는 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푸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봐봐. 방금처럼 2차 함수는 생긴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최대와 최소 중에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줄 때 범위를 줄 거야. 예를 들면 한 개 더 해볼게. y는 홈수인 마이너스 x 더하기 4x 더하기 1로 해볼게. x의 범위를 0부터 3까지만 봐. 그때 최대와 최소를 구해봐 라고 문제 나왔어. 자, 문제 상황인 거야.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x는 이걸 이제 x는 그래프를 요만큼만 봐라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범위가 아니라 이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요것만 안 끝나. 최고 점수지? 위로 올라. 그죠? 꼭지점의 x좌표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분의 b 4 얼마야? 2. 그죠? 하다 보면 금방 돼. 0부터 3까지지. 이거 잘 봐야 돼. 0부터 봐. x가 2가 여기잖아. 0이면 왼쪽으로 두 칸 탁탁 가야 될 거 아니야. 2차 함수는 여기 대칭이기 때문에 멀리 갈수록 더 밑에 있습니다. 오케이? 대칭 함수니까 알겠죠? 그러면 0이 여기쯤 있겠지. 그죠? 티가 나게 멀리 가주시고 3은 얘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그지? 3은 여기 조금만 가야 돼. 티가 확 나게.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요만큼만 그려서 확인해 라는 뜻인 거야. 여기는 그림을 지워야죠. 그러면 그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보고 최대값 최소값 구해내야 되겠죠.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대입하면 되겠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1이니까 5 최대값.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대입하면 0 되면 1. 최소값은 1. 오케이? 또 이야기를 정확히 하려면 x가 2일 때 최대값 5를 갖고 x가 0일 때 최소값 1을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 필요한 건 딱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혹시 또 체크해 보시고 혹시 걱정들이 하나 또 생겨가지고 봐봐. 됐어요? 됐어요? 이거 됐지? 자, 그다음 근데 이거 풀 수 있냐? 아, 이거죠. 다른 거 배울 게 많아요 지금. 야, 우리 지수로 가면서 요만큼 정리했어. 요거 끝이야. 알겠지? 오늘 배울 거.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 풀 수 있어? D? 아니.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을 구하면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괜찮겠어? 확실해? 믿고 와도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풀도 보고 얘는 또 믿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이 정도만 배워도 얘기는 다 이루어지는데 자, 가볼게. 30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를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 3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또 내일 그죠? 밤에 또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까지만 꼭 풀어야 될 문제만 딱 잡아줄 테니 그것만 풀어오면 내일 또 진도리 갑시다. 나머지는 개별 클릭 때 보면 되니까
문제가 이런 식이야. 뭐 119번을 볼게. 119번. 요거를 개념 체크 좀 합시다. 119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게 질문이야. 그냥 알겠죠?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야 이거 필기 좀 해봐. 필기 다 했나? 아 치고 있습니다. 이거 풀게요. 자 보면은 119번의 1번입니다. y는 이제 x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선생님이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집에서 문제 풀 때도 노트에서 보라는 게 내가 푸는 요 문제가 어느 카테고리 상황인지를 인지하면서 공부하는 소리야. 그래야지 기억이 또 오래 남기도 하기 때문에 요 문제 이렇게 표현한 게 요 문제예요. 그죠? A의 fx 하나만 딱 주고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라고 문제 낸 거죠. 이해되겠죠? 우리가 뭘 판단하면 되냐면 이건 비교형은 되게 쉬워. 미치보다 크잖아.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 최대일 것이고 얘가 최소일 때 최소일 거야. 그러면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서 대입하면 답이겠죠. 우리는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최대 최소 볼 거니까요. 최고차 양수 아래로 볼로 꼭지점의 x값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2 1이라 그런 건가? 아 내가 2로 들었어. 그래서 1 됐습니까? 그럼 봐. 요 자식이 지금 최대값이 있어 없어? 요 자식 없죠.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은 없겠지. 그죠? 얘가 최대가 없으니까 최대 없겠죠. 얘 최소 있어 없어? 있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1을 대입하면 최소겠지. 그럼 얘 답은 여기 1 대입해버리면요 2의 빵승 최소에서 1 되겠네요. 그럼 끝.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지수함수다 보니까 밑의 크기를 가지고 상황만 인지하고 푸는 거지. 실제 풀이는 2차 함수로 푸는 거죠. 지수함수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y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입니다.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러 나왔어. 물론 얘를 쌤 y는 요거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위로 마이너스 올려가지고 3의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놓고 얘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이거 잘한 건데 지금 우리가 뭐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안 바꾸고 이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의 또 최대와 최소를 구하려면 봐봐. 이 자식이 최대일 때 얘는 최소일 거야.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또 나는 얘를 그리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를 그리면 위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 또 1입니다. 1. 그죠? 얘는 최대값 존재하고 최소값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얘가 최소가 없으면 얘는 최대가 없겠죠. 최대는 존재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자, 요 놈은 최대값 존재하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 1 대입한 게 얘의 최소값이 되겠죠. 왜? 밑이 작으니까. 1 대입한 게 최소값 3분의 1에 1 넣어버리면 1승입니다. 최소값은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 드립니다. 알겠죠? 자, 로그에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사이에 있는 방법은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고 로그의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볼게요. 어디 있냐면 아하, 이 교재 문제 분류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바로 31페이지에 바로 뒷페이지 124번입니다. 124번입니다. 이거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요 카테고리로 쌤 진행하고 있는 거야. 이제 요거 보여주려고. 바로 요거 받고, 그죠? 요거 한번 보면은 로그 A의 fx의 최대수 요런 문제. 그런 문제 거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범위가 잘려진 걸로 볼게요. 이번에는 4번. 여기 124번에 4번. 다 똑같은 문제야. 다시 알겠죠? 124번 4번 봐봐. y는 요건 아주 쉬운 문제. 로그 2x 마이너스. 요건 개념 문제입니다.
이번에 x에 보면 잘라놨죠? 3부터 x가 5까지.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최대 최소 구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비교형이야. 이런 식의 문제 이렇게. 그쵸? 들어볼게. 밑이 1보다 크네? 항상 밑부터 확인해야지. 밑이 1보다 크면 얘가 최대일 때 최대고요. 얘가 최소일 최소입니다. 그쵸? 근데 얘는 단순의 문식이라서 야, x-1이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 x가 크면 최대겠지 뭐. 작으면 최소고 그죠? 그러면은 이건 밑이 1보다 크면 같이 가니까 5를 대입한 게 최대, 3을 대입한 게 최소겠죠. 뭐 풀이할 게 없는 문제입니다. 5 집어넣어 버리면 로그 2의 4가 최대, 답은 2겠죠. 3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가 최소, 답은 1이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실전 문제는 이렇게 입자식이 나올 거야. 5번 y는 그 밑에 있는 문제 로그 2에 들어가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8 얘도 x의 범위를 2부터 4까지만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밑부터 체크. 밑이 1보다 크네요? 같이 가겠네. 그죠? 안에 것만 그려. 얘만 그리면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나한테 어디를 보내? 2부터 4까지. 2는 여기 있고요. 4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림을 여기만 보내요. 그지?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는 x가 얼마나 되겠어? 4 대입하면 최대로 계산하시고 2 대입하면 최소 계산하시고 끝. 되겠죠? 결국 비교 형태의 포인트는 안에 있는 이차 함수를 그리는 거 아니야. 이 지수로그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로그 함수 들어왔지만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아마 나중에 그걸 끝날 무렵에 배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프 다 필요 없고 그 안에 있는 함수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따위는 필요 없다. 아직까지는 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드리고 마칠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방정식과 부정식의 비교 형태 문제가 여기 쫙 나와 있어. 자, 오늘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이런 게 이제 비교 형태의 문제인데 비교 형태의 문제 특징은 뭐냐면 지수함수 문제면은 식 정리가 돼서 A의 몇 제곱, A의 몇 제곱, 항이가 두 개만 나와야 돼. 항이 3개, 4개 있는 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하나 정리돼야 되니까. 그죠? 여기 문제 보시면 쌤이 조금 헷갈리는 거 위주로 봐줄게. 뭐 예를 들면 129번에 3번 이런 거. 다음 방정식을 푸시형 거 나왔죠. 그죠? 129번 3번 봐봐. 딱 봤을 때 이게 3으로 정리가 가능하겠구나 보여야 되는 거 알겠죠? 보시면 봐봐. 81의 x승은 3의 4x승. 그죠? 그치? 는 이거 지금 27 곱하기 4제곱근 3분의 1이잖아. 정리 좀 할게요. 분모가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3의 이게 4분의 12, 4분의 13 승 분의 1이죠. 3의 마이너스 4분의 13. 지수로그 법칙을 잘 해야 문제를 쉬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3의 마이너스 4분의 13이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비교 형태의 지수로그 방정식 분호식 문제는 항상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세팅이 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거 떼고 풀면 되겠냐?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봐봐요. 얘랑 얘가 같다는 건요? 결국 지수가 같다는 거니까 4x가 마이너스 4분의 13이랑 같다 이 얘기야. 이해겠죠? 그러니까 끝. 만약에 봐봐. 만약에 얘가 이제 부등식 됐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떼면 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4x가 이렇게 되겠지. x는 마이너스 4, 16분의 13이면 얘가 다르겠지. 뭐 이런 부등식이어도 알겠습니다. 이런 툴로 푸는 게 비교형이에요. 비교형은 말 그대로 간단해. 간단하니까 그대로 놓고 풀면 됩니다. 2차식 있는 거 나올게. 6번. 거기 있는 6번. 줄게요. 거기 6번. 6번 문제를 선생님은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풀게요. 6분의 5에 x제곱 더하기 3이고요. 이렇게 하지. 문제 바꿨어. 걔는 방정식이니까 좀 더 쉬울 거야. 5x 플러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해놨어. 보면 일단 밑이 다르니까 밑을 맞춰야 풉니다. 밑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수로 하면 되겠죠.
이걸 뒤집는 게 당연히 편합니다. 왜냐면 이걸 뒤집어야 밑이 이거보다 커지니까. 알겠지? 근데 쌤은 굳이 얘를 뒤집을게요. 부등호 바꾸는 연습 한번 하게. 얘를 뒤집으면 6분의 5에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가 여기로 올라가야지. 이거 맞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냅두시고 6분의 5에 x제곱 더하기 3입니다. 그렇지? 그런 다음에 위에 걸 떼면 되는데 위에 거 뗄 때 이제 뭘 챙겨야 돼? 밑의 크기. 그렇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식에서 중요한 거야. 부등호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이거 풀면 정답 그냥. 알겠죠? 넘기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2차 부등식도 인수분해 안 되면 그대로 쓰면 되는 알겠죠? 답을 쓰는 방식이 틀린 거지. 이거 답 어떻게 되죠? 이거 답 쓰면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잠깐만요. 소영 혹시 x가 마이너스를 또는 마이너스 4라 얘기하는 겁니까? 1 아니면 4요. 네? 뭘 1 아니면 4라고? 네. 자, 아연아.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지? 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 크고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마이너스 작다. 이 사이에는 뭐 쓰는 거 없어? 또는 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써 이해돼? 이게 아까 말한 2차 부등식이죠. 그렇죠? 봐봐. 얘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 되는 게 마이너스 4잖아. 그렇지? 뭐 개념을 좀 한번 얘기해 드리면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y는 0은 x축이고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 이런 그래프고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요거 혹시 되겠어? 그때 0보다 크다는 건 이쪽과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다는 쉽게 말하면 바깥쪽 답이 되는 거죠. 바깥쪽이라는 게 작은 숫자보다는 더 작고 또는 큰 수보다는 크다. 이게 정답입니다. 2차 문제 알겠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로 나왔으면은 두 값 사이가 답이고 단순한 풀이만 얘기하면 2차 공식은 글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크다는 이렇게 바깥쪽이 답이고 0보다 작다는 사이가 답인 거야. 알겠어? 그게 왜 그런지는 결국 뭐 후반부에 한번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던지고 갈게. 알겠죠? 2차 분식을 푸는 거는 인수분해해서 되겠죠? 두 굴의 근이 나올 텐데 0보다 작다를 풀 때는 둘 사이 0보다 크다는 둘의 바깥쪽 범위.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그래프인데 그 이야기는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그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의 비교형 패턴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폼만 알면 풀면서 금방 실력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유형이 아니라서 가볍게 후루룩 들어와 봐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 조동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거든요. 요 그죠? 로그 파트에도 이런 유형 문제가 있다. 간단한 비교형 문제. 자, 로그 파트의 비교형 문제를 또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로그 파트의 비교형 문제는요. 또 얘는 이런 꼴이에요. 로그의 몇, 뭐 같다, 크다, 풀어라, 뭐 이러면 되는 거지. 밑의 크기 보고, 밑의 크기 1보다 크면 뭐 신경 쓸 거 없고, 떼서 풀고,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바뀌고,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문제 하나 가볼게요. 예를 들면, 137번에 2번을 볼게요. 137번에 2번입니다. 로그 2x-1은 2 로그 x-9입니다. 밑이 숫자가 없다는 건 밑이 10이라는 얘기겠죠. 알겠죠? 얘를 풀어라 라고 했는데 얘를 딱 보고 이거 합치면 이런 꼴이 나오는구나 부터 사실 인지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합치려면 이 2가 로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계별로 해볼게. 로그 2x-1은 2는요 로그 몇이야 이거? 로그? 2가 로그 몇일까? 100. 그렇죠. 10이죠. 성이 되겠어? 마이너스 로그 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랬어? 합치면 되죠? 합칠 때 센스 있어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합쳐버리면 x 마이너스 9분의 100이잖아. 분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넘겨 그냥. 그러면 로그 2x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x 마이너스 9는 로그 100일 거 아니야. 요거 이해돼? 그러면 합치면 더 모양이 이쁘잖아. 합치면 어떻게 돼? 로그 이거 곱하기 얘니까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9는 로그 100입니다. 이해했어요?
거봐. 이렇게 생겼지만 정리 잘하면 이런 모양, 즉 이 모양이 나온다고. 로그 A 몇, 로그 A 몇 이렇게 합치신단 말이야. 되겠죠? 그럼 봐, 밑이 같으니까 얘 둘이 같다라는 건 얘랑 얘가 같다는 소리겠죠. 빼면 2x-1, x-9가 얼마다? 100이라는 소리죠. 그럼 이제 풀면 되죠. 전개해서 2x고 전개하겠죠. 마이너스 18x랑 마이너스 19x 플러스 마이너스 18x 플러스 9는 100 넘기면 2x 제곱 그러면 계산입니다. 19x 마이너스 91인가요? 대인정은 91? 7? 7 왜죠? 26, 7, 14 19 만들려면 이렇게 되나? 26 빼기 7 그죠? 마이너스 뭐 학교 산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7 또는 13 이건데 여기서 봐봐요. 답이 얘만 답이에요. 자 갑자기 이상한 애가 추가되게 되겠죠? 자 왜냐면 봐봐 야 이게 답이 두 개가 나오긴 했는데 대입을 해서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7을 대입할 건데 우리가 푼 식은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이 진수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가 돼버리죠. 근데 진수는 뭐가 있었어? 진수 조건 양수여야 되잖아. 답이 안 되는 거야. 13은 답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로그 방정식이나 이런 거 풀 때는 답을 구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진수 조건을 확인하고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이 모양을 딱 보자마자 이걸 풀려고 보자마자 선생님 잠깐만요. 얘는 양수여야 되고요. 얘도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양수라는 건 2x-1이 0보다 커야 돼. 왜? 진수 조건 때문에 2분의 5가 커야 돼. 그러면서 x-9가 0보다 커야 돼. 그만 x는 9보다 커야 돼. 둘 다 만족하는 9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9보다 큰 거면 답이야. 그럼 똑같이 다 푼 다음에 답이 나왔을 때 진수조건 체크해서 얘는 답이 안 되는구나. 정답. 답이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 필기장에도 적혀 있을 거야.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진수 조건 체크. 이것부터 해야 돼. 오케이? 그 지수감수 같은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비교형 식관련 문제 1번 비교형에서 뭐 저런 틀이 다 적혀 있고 저 자식 밑에 아마 밑에 옆에 적혀 있을 거 알겠죠? 먼저 진수 조건부터 확인. 잘했습니까? 괜찮나요? 없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모양이 이상하긴 하네요. 여기 있네요. 위에 이렇게 여기 위에 오 체크. 이해되겠어? 얘는 진수 조건 체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알겠죠? 자, 요 놈도 부등식 쪽을 한 개 또 풀어드리면 부등식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145번 2차 부등식 풀어드릴게요. 145번에 1번. 자, 오늘 뭐 고생 많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145번입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영어 4시간 살리고 있죠, 그죠? 간식 내가 먹고 지금 이제 수업 달리니까 얘는 끝도 풀렸어요. 뒤에 두세 또 있어. 보시죠. 로그 x-1 로그 2x-3 로그 3x 플러스 27.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이래야 돼. 넌 노트 보면서 하겠죠? 이 문제? 요건데? 요 파트야. 그지?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먼저 진수 조건 챙겨라. 알겠죠? 그럼 봐. 얘가 양수여야 돼. x는 이보다 커야 돼. 얘가 양수여야 돼. 그러면서 x는 2분의 3보다 더 커야 돼. 그지? 얘 둘을 둘 다 만족하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둘의 교집합이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 2번 너 어떻게 생각해? 얘랑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1번이 답이야 2번이 답이야? 2번 그렇죠. 얘와 생기면 되겠죠. 얘는 버리고 그지? 얘도 진수적으로 확인. 그러면 3x 플러스 27이 0보다 크다는 게 넘기고 뭐 하면 x가 마이너스 뭐 9보다 크다는데 뭐 어차피 필요 없죠. 얘가 필요하니까. 얘가 다 덮어버리는 거지, 그죠? 얘가 다 교집합니다.
자, 진수 조건 나오면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자 챙겨놓고 요거 챙겨놓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요건 푸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지. 알겠죠? 얘를 만족해야 돼. 이제 문제 풀게요. 합칩시다. 오케이? 합치면 로그 x-1 2x-3 크다 로그 3x 더하기 2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역시나 요 모양이 나오는 거지. 됐어? 떼고 풀면 돼. 알겠죠? 뗄 때 뭐 중요하다고? 밑의 크기. 밑이 이거보다 커져. 크잖아. 그렇지? 그냥 떼면 돼. x-1 2x-3 그 다음에 3x 플러스 27입니다. 오케이? 얘가 더 크다고 하면 되겠죠. 요거 뭐 풀면 돼. 2x 제곱 이제 풀어볼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5x 더하기 3x 플러스 27 넘기면 2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4 0보다 크다. 이 약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그지? 인수분해 하면 2, 6 밑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그죠? 자, 마이너스 2에서 0 되고요. 6에서 0 됩니다. 그죠? 0보다 크다는 바깥이야, 사이야? 바깥쪽. 그래서 x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답은 얘가 아니라 얘를 만족하는 게 답이니까 둘 중에 제일 만족하는 거 얘밖에 없네. 알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x가 6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수로그 연산 문제가 이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식관련 문제 풀다 보면은 어차피 풀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보다는 일단 요거부터 풉시다. 우리 진도를 좀 확실하게 빼는 게 중요하니까 내일 우리가 또 수업을 해야 되니 내일까지 여러분이 118번부터 네, 150 여기 좀 안되겠다. 153번 까지인데 문제가 좀 돼서 쌤 생각이 잘 이렇게 쉽게 풀리면 다 풀 수 있는데 혹시 어렵게 되면 홀수라도 꼭 풀어오시오. 알겠죠? 이렇게 여기 전번을 좀 보는 게 좋으니까. 알겠지? 홀수 풀고 혹시 못 땄으면 풀어.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진행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나갈지가 전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던졌다가 너네도 그냥 파이팅 있게 풀다가 시간 다 가버렸는데 문제가 얼마 진행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것보다는 홀수 많이 돌려. 시간 나오면 짝수 돌리고 알겠죠? 그렇게 푸시고 학교나 주변에 누군가 있는 환경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크게 어렵지 않은 연상 과정의 문제들이라서 아직까지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막히고 바로 질문해버려요. 꼭 수업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네, 내일 다시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풀어서 알겠죠? 그렇게 하고 시간 혹시 나오면 수투 강의 빼시고 아이는 좀 확인 나중에 저녁에 해보고 네, 그렇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